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알려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현대제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원자재 시장의 급변한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실 전망이라면은 이거 알고 가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여부가 이겁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도 진행 중인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에 대해서 이것이 장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포커스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무엇을 하는 회사이냐 이거부터 알고 가야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철강을 만들어내요. 그거를 여러 가지 산업이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판재, 봉연강 이런 거에 매출이 잡혀 있고 매출액은 조 단위 매출을 자랑하고 순이익 또한 322억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도를 대비를 했을 때 7조에서 5조까지 떨어진 거라면은 전체적으로 업황이 조금 나아지질 않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시면 되고 다행인 사실은 여러분들 급격하게 떨어졌던 이 기간을 잘 넘기고 천천히 하락하는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과거라고 해봤자 사실 근 2년 이 안으로 보고 너무 뒤로 간 09년대로 돌아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에 2022년 중국 부동산 침체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 되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 4월까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친환경 정책과 바이든 행정부 중국산 철강 관세 추가 부과가 있었고 이 기간 동안에 철강 시장에 되게 호재로 작용했던 현대기아차의 북미 침투량이 상승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와서 2024년 중국산 저가 제품 대규모 유입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2022년도부터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거 우리 잘 아실 겁니다. 뉴스에 이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헝다그룹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에버그란데 그룹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이 회사들도요. 한국으로 치게 되면 이제 카카오라고 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이제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부동산 하다 보니까 굴리는 부채의 규모와 자산의 규모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어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 대출에 대해서 갚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2020년도 8월 달에 중국 정부가 너네들 사업의 규모가 너무나 큰데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규제를 하겠어 해가지고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조항을 조금 더 추가를 했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서 시장 위로 천천히 수면 위로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9월달 밝혀졌던 부채의 규모만 360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베팅을 했던 외국인 자본들의 대거 이탈이 점점 수면 위로 계속 떠오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증권 시장도 천천히 하락기를 걷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 자본이 계속해서 이탈이 되니까 재무 건전성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더 계속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은 장기간 침체로 접어들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하죠. 부동산이라는 가장 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고 돈이 안 들기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다라는 게 자체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철강 소재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원자재 시장에 강력하게 원인으로 잡히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게 침체가 된다. 당연하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더 흘러갑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비교적 최근으로 갑니다. 2024년 4월달 이때 친환경 정책과 바이든 행정부 이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옛날에 우리나라 차에 대한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현대와 기아차가
점진적으로 북미 시장이 계속해서 침투율이 천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브스 선정 2023년도 자동차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회사로 해가지고 현대차 회장님께서 실제로 등극이 돼서 타임지에도 실리기도 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자동차의 명예가 높아졌던 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제철은 현대차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프레임에 들어가는 철강을 공급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때 매출액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만 그간에 장기간 동안에 2022년도부터 시작됐던 중국산 내수 침체로 인해서 그 타격은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7일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3배 인상을 하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내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다 지키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중국에서 친환경 정책을 지키지도 않고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는 이 철강이 너무나 값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죠. 지킬 거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슈퍼 301조라고 불공정이나 아니면 차별적 무역 행위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 산업을 갉아먹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권한으로 관세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게 슈퍼 300의 1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가동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친환경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되면서 중국산 패널들이 갈 곳을 잃었어요. 중국산 철강들이. 그럼 어디로 오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한국 시장으로 천천히 다시 유입이 되겠죠. 그간에 쌓아놨던 재고가 소진이 되게 되면요. 자, 그래서 다시 시간의 타임라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렵겠죠. 이것도 언젠가 소진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조금 더 활력이 돌긴 하겠지만은 중국이 슈퍼 301조의 타격으로 인해서 어디다 팔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유입이 되고 탄소 저감 정책을 중국에서도 이제 부랴부랴 실시한 거예요. 아, 이대로 가게 되면은 슈퍼 301조를 뚫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과거 7.5%의 관세가 있었는데 이걸 3배 올렸어요. 그래서 25% 정도 되려니까 25% 싸게 팔아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탄소 저감 정책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강 생산 자체를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정량을 탄소 저감을 하던가 아니면 생산량을 줄여버리던가. 이어서 침체된 부동산 부양 정책을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구간신이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같이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산 철강의 수입 가능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왜? 중국 내부에서는 탄소 저감 정책을 부랴부랴 실시했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가동이 되게 되면서 이 부족한 철강 부분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이미 과거에 재고로 다 소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조선 사업과 자동차 업계의 발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게 되면서 철강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고 있긴 하나 과거에 있었던 데미지가 워낙 셌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실적 회복은 어려워 보겠으나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다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원자재 시장이 워낙 근 2년 동안에 급격한 정세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세라든지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시장 자체의 문제이든지 이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마의 구간을 지금 잘 넘겨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실적 개선이 다이나믹하지는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천천히 집 나갔던 수요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서 턴어라운드, 즉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현재 철강업계는 대부분 겪는 성장통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처럼 턴어라운드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갈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 현대제철에 궁금했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던
이 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